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준 유교학 오신 거 다시 환영합니다. 제가 인트로 동영상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제 자랑질 해놓은 게 아니고 사연이 있는 건데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장인가 거기 보시면, 거기 벽이 있다는 것은 내 꿈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이렇게, 검증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그 랜드 포시 교수님이라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강의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서 적어 놓은 건데, 제가 거기 그랜드 캐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고 돈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직장이 없었으니까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딱 10년 후에 그랜드 캐년을 가겠다는 꿈을 와이프하고 꾸고 사진도 막 올려놓고 오래 붙여가지고 우리 둘이 비행기 타고 있는 거 막 그려놓고 했었어요. 작년이 10년 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았어요. 그거 타는 날, 이제 출국하는 날 제가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가게 된 거잖아요. 10년의 그 꿈을. 그래서 정말 한참 엄청 좋았다가 사실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심하게 힘든 건 아니고, 다행히 초기라서 빨리 이제 제거해서 괜찮은데,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와이프하고 기도하면서, 10일 후에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가라 하면 가자. 경과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데 실제, 가라고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4주 동안, 가서 정말 6개의 주를 돌면서 우리 가족들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마련하는 그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꿈이 이루어졌죠.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면 벽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벽들을 통해서 제가 내 꿈을 더 간절하게 열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바라던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꿈꾼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떤 수험생활을 시작하신 이유가 보다 나은 인생과 보다 나은 꿈을 위해서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기를 배우든 뭘 하든 장벽이 느껴지면 그걸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요. 더 간절하게 열망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자, 유기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배운 것들을 쭉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주요 개념 흐름도 지난번에 배운 거죠. 지난번에 그것도 배웠는데 원자의 구조, 오비탈리의 이 원리가 뭐죠? 이 핵과 전자사 인력과 전자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쫙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의 주기성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얻어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배유결합, 결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의 분자나 이온이 나오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루이스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제 존재하는 입체 구조를 우리가 매칭시키기 위해서 VS-EPR이라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루이스 구조는 선과 점이기 때문에 오비탈 겹침이나 온성 오비탈 이론을 통해서 오비탈의 실제 구조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유기분자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고 이제 지면에 표현하는 구조는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는 입체 구조, 그 다음에 죽소 구조, 결합과 선 구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장과 2장에서 이제 배운 것들을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이제 51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창의적으로 유기학을 공부하는가, 이거 제가 영어 공부한 이야기하고 뭐 연결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보통 책에 나오면 이런 형태의 결합성 구조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야? 아세틱 액시드, 아세트산이라는 구조를 이야기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C와 H를 다 표현하면 이렇게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어요. 뭐야? 혼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혼성을 적용하면 sp3, sp2 혼성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sp3, sp2, 산소 sp2, sp3하고 수소들은 혼성이 없으니까 S. 이렇게 되면 이 혼성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입체 모양이 결정되게 되죠. 그래서 이 입체 모양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이렇게 이제 오비탈하고 유사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이스 필링 모델로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뭐가 힘의 파트죠. 그래서 힘의 파트에서 뭘 배우느냐면 전겸성도를 배워요. 그래서 전겸성도를 배우면 여기에 적용시키면 전겸성도 차이가 나는 결합들이 뭐야? 극성 결합이고 뭐 전겸성도 차이가 나지만 C와 H가 있는 그런 알케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극성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결합의 극성들이 있을 때 뭐예요?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겸성도가 큰 거와 작은 거 사이에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는 전자를 뭐야? 주거나 받거나 이제 끌거나 당기거나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것을 뭐래요? 유발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HO가 내는 뭐야? O가 전겸성도가 높기 때문에 O가 전자성을 당기는 withdrawing 하는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끌어는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고 H는 뭐 전자를 제공하는 유발 효과, C는 전자를 제공하는 유발 효과, O는 전자를 당기는 유발 효과, O는 전자를 당기는 유발 효과, C는 전자를 제공하는 유발 효과. 그 다음에 이 CH3 알킬 그룹들은 이 그룹 전체에 전자를 제공하는 유발 효과 뭐 이렇게 가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뭐였죠? 형식 전화와 공명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형식 전화는요. 분자 안에 있는 원자의 전자의 상태를 표현한 건데 그것은 뭐예요? 공유결합 상태에서 완전 공유결합 상태에서 원자 주변에 전자의 개수를 세워서 거기에 원자가 전자와 같으면 제로 하나 많으면 마이너스 하나 적으면 플러스 제로 플러스네 그죠?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O는 제로, C 제로, 뭐 C 제로 여기 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마이너스죠. 이런 형식 전화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형식 전화를 가진다는 것은 이 상태가 뭐야? 전자가 원래 뭐야? 뭐 분자 상태보다는 더 전자가 풍부해서 좀 더 불안정하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공명 구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구조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실제로 자연은 이거하고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 자연은 이렇게 뭐야? O, C, O 사이의 전하가 이렇게 비편제화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뭐야? 이 루이스 구조 하나 가지고는 이 실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비편제화된 실제 구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O-지만 카복실산의 O-, 즉 아세트산의 O-하고 HO- 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O-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HO-는 여러분들 먹으면 뭐야?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근데 카복실산 음이온, 즉 아세트산 음이온은 여러분들이 술 마시고 나면 체내에서 버퍼에서 상태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산의 짝염기, 이거는 생체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안정하게. 그만큼 안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아젠이 뭐야? 비편제화되어서 공명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모로 뭐 이거는 자연하고 닮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비편제화된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이렇게 두 가지의 루이스 구조를 가지고 한 가지 비편제화된 실제 구조를 뭐야? 흉내내는 것을 공명 구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공명 구조가 뭐 실제를 좀 그나마 이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오비탈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비편제화된 공명 혼성체라는 걸 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명 구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뭐야? 분자의 구조와 그 속에 나타나는 힘, 뭐 거기서 나타나는 에너지 안정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기서 창의적인 유기학 공부법 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구조를 하나 그려놓고요. 구조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구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그려놓고 실제 구조 루이스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혼성 나타내고 실제가 어떻게 됐다고 이거는 그리지 마시고 연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기염성도 적어보고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극성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짝염기에 음아전 생성된 이것의 형식 전화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비편제화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 왜? 파이결합 옆에 음아젠이나 양아젠이나 또 다른 파이결합이 존재할 때, 라디칼이 존재할 때 이런 때 뭐야? 비편제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명 구조를 그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연습하게 되면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 펴볼까요? 자, 이쪽으로 볼까요? 자, 39페이지 펴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분자의 힘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분자 간의 힘이에요.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거는 분자 간에도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A하고 B하고 이게 분자가 아니라 이거는 한 분자의 결합 사이에 힘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전자가 뭐야? 핵과 핵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전자쌍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분자 간에도 A, B 이렇게 해서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의 분자들이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여기는 완전한 핵과 전자사 인력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라는 거는 여기에 뭐야? 원래보다 전자가 좀 풍부한 상태고 여기는 뭐야? 원래보다 좀 전자가 결핍된 상태는 핵이 드러나 있겠죠. 그래서 이 핵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전자 사이에도 뭐야? 핵과 전자니까 뭐야? 우리가 유기학을 이끌어가는 구슬의 뭡니까? 목걸이의 실처럼 그 원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핵과 전자 사이에 약하지만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Cl 사이는 이거는 뭐 핵과 전자 사이 정정지식 인력 이건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사실 유기학에서는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가지고 뭐 어떤 분자간의 인력으로 따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극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약하나마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하고 또 뭐 아예 뭐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 못할 때도 나타나는 힘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쌍극자 힘이에요. 요거에 요런 형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CH3 Cl 보세요. CH3Cl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복습했던 것처럼 이게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뭐야?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전겸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표현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부분 양화전하고 여기 있는 부분 음화전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염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에 있는 이 전자들이 부분 음화전하고 약하지만 이렇게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쌍극자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쌍극자 힘인 1번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수소결합이라는 거예요. 수소결합은 뭐냐면 쌍극자 힘의 한 형태인데 어떻게 되냐면 O에 H 이런 결합 있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요거보다 더 강하다는 게 이거 뭐냐면 델타 여기 마이너스 여전히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간에 이렇게 인력이 존재하는데요. 여기는 Cl과 C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수소결합할 때 O나 N나 F의 비공유 전자쌍 달린 그것에 H가 직접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OH하고요. 땅땅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그다음 뭐야? NH하고 그다음에 FH하고 요런 최소한 요런 게 존재할 때 뭐야? 이런 게 존재할 때 이걸 수소결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감을 유기화학적으로 이해를 하시자면 요거는 지금 C 돼 있지만 사실 이 C가 어떻게 돼 있어요? sp3는 이렇게가 H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C는 요거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인력이 작용하지는 않아요. H들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H는 요 C와는 다르게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S 오비탈이죠. 전자가 결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겹침이 일어나죠. 인력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결합이 쌍극자 힘의 비정상적으로 큰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소결합 할 수 있는 거는 OH 가진 거하고 NH 가진 거하고 FH는 유기화학에서는 여기에 탄소 그룹이 달리기 때문에 F를 달고 있는 유기화학에서 수소결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유기화학에서 수소결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ROH, PHOH, RCOH, RNH2, PHNH2, PHNHOR, PHCONHR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수소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유기화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반데발스 힘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일반화학에서 다 배운 것들이죠. 그죠? 반데발스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극성 물질 간에 이제 분자 간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끓는 점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하는 게 있죠. 걔들은 다 기체예요. 그런데 석유 같은 것도 알케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뭐야? 액체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고체로 된 석유 물질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다 비극성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즉 비극성 물질이라는 것도 분자간의 힘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액체, 고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야? 분자간의 힘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왜? 여러분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뭐 그런 거 할 때 이상기체 할 때 뭐야? 분자간이 힘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상기체 또는 기체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반대발심이라는 것은 비극성임에도 불구하고 분자간 힘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돼? 그럴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뷰테인 있죠? 결합성 구조로 나타나는 이 뷰테인이 CH3, CH2, CH2, CH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뭐야? 사실은 CH 결합, CC 결합들이 거의 비극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비극성 분자라고 취급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뷰테인들이 어떻게 가까이에 이렇게 존재하면요, 순간적으로 얘들이 분자 상태라는, 그러니까 물질 상태라는 건 어떤 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면서 다가오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델타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 델타 플러스, 여기 뭐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순간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유도 쌍극자 또는 유발 쌍극자로 해서 induced 이 비극성 물질들 간에도 이렇게 유발 쌍극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약하지만 뭐야? 분자간의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분자보다는 뭐야? 이렇게 접촉 면적이 클수록 어떻게 돼? 분자간 힘이 크겠죠. 비극성 분자에서. 그래서 이제 비극성 분자에서 나타나는 이 힘을 반데발스 힘 또는 런던 포스 또는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뭐야? 전자 밀도 분포가 이렇게 표면적이 넓을수록 더 효율적으로 유발쌍극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표면적에 비례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진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서 동일한 분류를 하면 분자량이 클수록 표면적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비슷한 분자량을 가지면 구형보다는 뭐야? 선형일 때 분산력이 커진다. 자, 위에 이제 이 세 가지 쌍극자 힘하고 수소결합, 반대발스 힘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분자간의 힘이 실제적으로 우리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척도로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끓는 점, 기초 지금 이 기본 유기학의 파트에서는 제가 끓는 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끓는 점이란 거는 뭐야? 우리가 기체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척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끓는 점 하면 막 전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온도인데 그걸 분자간의 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분자간 힘을 가지고 있는 액체 상태에서 분자간의 힘이 없어지는 기체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뭐야? 더 높겠죠. 왜?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지 기체가 되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자간 힘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구조가 뭐냐면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 교재에 있는 걸로 제가 보면 이거는 뭐야? CO라는 카보닐이죠.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여기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표시해 보세요. 이거는 뭐야? 비극성 분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뭐야? 비극성 분자보다는 극성을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가 분자간 힘이 더 커지겠죠. 이거는 뭐야? 서로 충돌하듯이 가까이 와야지 유발되는 쌍극자를 나타내지만 이건 원래 쌍극자가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분자량에서는 뭐야? 극성 분자가 비극성 분자보다는 끓는 점이 높아요.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이것도 극성, CF도 극성 분자, 이거는 COH는 것도 극성 분자하면서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냥 CF보다는 뭐야? 그냥 이건 쌍극자 힘보다는 이렇게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자간의 힘이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입체적인 어떤 구조와 그 다음에 H의 특성 때문에, 분자간 힘이 더 커요. 그래서 끓는 점은 뭐야? 아이소프로필 플로라이드보다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이 친구가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뭐야? 둘 다 비극성 분자예요. 근데 비극성 분자는 뭐야? 유발 쌍극자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반데르발스 힘이 있는데 그거는 뭐야?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두 중에서 이거는 분자량이 똑같아요. 탄소가 5개짜리 펜테인의 이성질체인데 여기서 뭐야? 가지가 하나, 두 개 있는 거하고 가지가 하나 있는 거하고 어떻게 표면적이 어느 게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이게 표면적이 더 커 보이죠. 이거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구형으로 갈수록 표면적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뭐야? 표면 장력 그것 때문에
최대한 구형으로 장력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최고로 안정하기 위해서 구형으로 되려는 그런 구조를 한다고 우리가 일반 학시간 같은 데 배워요. 그래서 표면적이 제일 작은 이 형태가 즉 접촉 면적이 적으니까 분자간 힘이 더 작겠죠. 근데 이거는 접촉 면적이 넓어지니까 분자간 힘, 즉 유발상극차가 발생이 많이 되니까 끓는 점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자간 힘 파트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볼까요? 40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유기화학을 배울 때 이제 탄소 화물의 화학이니까 탄소 골격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탄소 골격의 주로가 알케인과 사이클로 알케인이기 때문에 그 알케인과 사이클로 알케인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명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명명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가시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유기구조의 부리로 나와 있는데 유기구조는요. 크게 유기구조 하나를 또 반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비작용기 부분과 작용기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작용기 부분을 쭉 살펴보면 탄소 다중결합, 그다음에 전기염성도가 차이가 나는 이런 결합, 그다음에 탄소와 산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에서 등등등 작용기를 많이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 구성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작용기의 어떤 그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교재에 나오는 40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형태, 알킬, 아릴, 아실하는 그 탄소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작용기를 배치해놓은 그런 형태로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유기나 이런 기본 유기도 보시면 알킬 작용기 해가지고 쭉 되고 그 다음에 방향적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실 작용기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작용기를 정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볼까요? 거기 교재에 나오는 40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 종원수 배웁니다. R이라는 거는 알케인에서 H 하나 빼버린 건데 알킬, R이라는 게 알킬과 그 다음 여기에 작용기들이 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AR 하는 거는 우리가 중간쯤에 배우게 될 방향족, 즉 벤젠골이나 피리딘골이, 피롤골이 하는 방향족에 H 하나 빼고 이렇게 작용기들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RCO라는 그룹에 다양한 것들이 붙어서 작용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기를 우리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이거 몇 개인가?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하냐면 앞으로 제가 계속 할 건데 1, 4, 5, 6, 7 이걸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 1, 4, 5, 6, 7이라는 거는 체외곽 전자의 원자 상태에서 체외곽 전자의 개수의 식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A족에 해당하는 거예요. 1족은 이때 1족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알칼리족이 아니고 그 수소를 이야기해요. 수소. 알칼리 이런 것들은 유기화학에서 유기 분자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 4,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형태로 알킬 그룹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것들이 다 하나의 작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족에도 마찬가지로 1, R은 4, 탄소니까요. 4, 그 다음에 탄소 4, 5, 그 다음에 질소죠. 그 다음에 6. 16쪽에 해당하는, 우리가 6A에 해당하는 산소, 그 다음에 역시 황, 그 다음에 7쪽에 할로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실 그룹이라는 것도, RCO라는 이게 아실 그룹이에요. 이 아실 그룹에 역시 H1쪽, 4쪽, R 달려있고, 그 다음에, 5쪽, 6쪽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쪽 할로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 3쪽은 유기분자에서 포도는 시약에서 나와서 유기분자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시약으로 쓰기 때문에 유기분자 골격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1, 4, 5, 6, 7을 달아놓으면 이게 바로 작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작용기 3개의 탄소 골격인 알킬, 아릴, 아실의 작용기 1, 4, 5, 6, 7 달아놓으면 그게 유기화학 전체의 구조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인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쪽으로 교재로 넘어올까요? 교재로 넘어오면, 작용기에 따른 유기화합물의 분류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지금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챕터 하나하나 하면서 구체적인 이 작용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2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제가 속도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빠르면 여러분들이 배속을 좀 줄이든지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고, 제한된 시간에 이 많은 양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케인과 사이클 알케인. 이거 이제 유기화학에서 탄소 골격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분자식으로 보면 분자식이 뭔지 아시죠? 원자와 그다음에 그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개수를 뒤에 아래 첨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케인은 CnHen 플러스하고 또 고리일 때는 즉 사이클로 알케인일 때는 CnHen으로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알케는 CnHen 사실일 때, 그다음에 고리일 때 CnHen-E 형태로 나타내고 알카인은 보통 고리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일 때 CnHen-2개 즉 이런 분자식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분자식 기본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분자식으로 보면 C4H10 하면 이거는 뭐야? 어떻게? CnHen 플러스니까 이거는 뭐야? 알케인이라는 거야. 알케인. 틀림없이 이거는 알케인이지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CnHen 플러스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나타내고 예를 들어서 C3H6 하면 요거는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알켄 또는 뭐야? 사이클로 ALKANE 왜냐면 사이클로 알케인도 뭐야? CnHen이고 그 다음에 알켄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것도 뭐야? 분자식이 CnHen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제 대충 구조에 대한 그런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분자식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유기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1부터 한 10가지 정도의 그 탄소의 개수를 가지고 명명하는 기본 알케인의 명명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eth, et, prop, but 이거는 뭐야?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우리가 생활 상식에서 들어보셨죠? 그게 뭐야? 탄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만 아시면 아실 수 있는 뭐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하는 그 접두예요. 거기다가 뭐 ANE를 붙인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모두 다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탄소 원자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명명할 때 알케인이면 뭐 프로페인하고 알켄이면 프로펜하고 그다음에 알카인 삼중결합 있으면 프로파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을 명명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구조이성질체라는 게 있어요. 구조이성질체. 여러분들이 메테인, 에테인까지는 문제가 없고 프로페인 또 문제가 없네요. 근데 뷰테인 가면 어떻게 되냐면 뷰테인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CH3, CH2, CH2, CH2. 요것도 CH3. 이것도 뷰테인이죠. 이거 뷰테인인데 또 뭐도 뷰테인이냐면 CH3 C에 CH3, H에 CH3.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자, 이거 보세요. C4H10이고, 이것도 뭐야? C4H10 맞죠? 그렇죠? 근데 분자식은 같은데 뭐야? 실제로 뭐야? 원자 연결 순서가 다른 하나의 분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분자식은 같지만, 원자 연결 순서가 달라서 나타나는 두 가지 관계, 뭐 세 가지가 여러 가지 관계를 구조이성질체, constitutional isomer 그렇게 해요. 그래서 탄소가 뭐야? 개수가 많아질수록 구조이성질체 개수들이 당연하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어떤 수학적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이성질체 수 하는 걸 42페이지 펴보시면 탄소 4개일 때는 2개, 5개일 때는 3개, 잘 나간다. 그 다음에 6개일 때는 5개, 그 다음에 9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보면 어떤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어떤 그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탄소 몇 개, 한 뭐 2개, 4개, 5, 6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몇 개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뭐야?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펜테인이죠. 펜테인의 구조이성질체들 이렇게 노멀 펜테인, 그 다음에 아이소펜테인, 네오펜테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르게 해야 되겠죠. 분명히 뭐야? 구조이성질체라는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물질을 이야기해요. 다른 물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펜테인에서 노멀, 그냥 아주 이제 정상적인, 노멀이 원래 정상적인데,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펜테인이 노멀 펜테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 근데 이 펜테인하고 유사하게 생겼다고 해서 아이소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성질체 할 때도 아이소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소토프, 동위원소. 그 다음에 뭐, 생물에서도 아이소라는 이런, 용어를 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하고 유사하게 생겼고 또 하나가 나올 때는 네오라는 용어를 써요. 요 네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소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 볼까요? 요건 같은 경우는 이건 뭐야? normal 뭐야? butane.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걸 써서 뭐야? iso butane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거기 위에 보시면 탄소 몇 개짜리? 10개짜리에 보시면 데케인의 구조위생질체 그 칸에 보시면 몇 개예요? 75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소 그 다음에 네오 뭐 어떻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야 화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요렇게 부르는 노멀 아이소 이렇게 하는 거는 관용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유팩 명명이라 그래서 체계적 논리에 따라서 명명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정없이 하지 말고 번호 붙이고 어떤 골격구조를 가지고 하자 하는 게 아유팩 명명인데 그거는 제가 전체를 여러분들이 명명법 특강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로 넘어와서 알킬기입니다. 알킬기. 알킬기는 제가 아까 여기 작용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알케인으로부터 수소 한 개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으로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유기화물의 주요 골격으로 백본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테이블로 보시면 메테인은 CH4죠. 근데 메틸이 되면 CH3가 되고요. 근데 에테인은 CH3CH3 즉 C2H6인데 에테인은 그렇죠. 에틸은 뭐야? C2H5. 그러니까 에탄올 하면 뭐야? 에틸 알코올 하면 C2H5O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럼 노멀 프로필, 노멀 뷰틸. 노멀이 나왔다는 건 뭐야? 아이소 하는 그것이 최소한 존재한다는 거야. 또는 다른 구조위생 절체들이. 그래서 노멀 프로필 여기 보면 그러면 또 다른 프로필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프로필은 여러분들 보세요. CH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 작용기 할 때 보통 G로 써요. 이건 뭐야? 요거는 뭐야? 프로필하고 그냥 프로필하고 다르죠. 거기 있는 거고 사슬로 돼 있는 거고 가지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뭐야? 아이소 프로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탄소 4개짜리는 어떻게 노멀 뷰틸이 있죠. 그럼 어떻게 또 뭐야? 뭐 아이소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가지 달린 그룹에 알킬 명명하는 거 볼까요? 2번 하고 나중에 차수로 바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멀 뷰틸 하는 거는 거기 그 위에 나와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뷰틸 중에서 CH3 CH에 CH3 CH2 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는 걸 뭐야? 아이소 뷰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요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CH3 CH 여기가 두 개가 되고 여기에 뭐야? CH가 되고 여기에 CH3 G가 있고 또 뭐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지가 아예 두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CH3 CH3에 G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야? 다 다르게 불러야 되겠죠. 요거는 관용명으로 아이소라고 해요. 아이소뷰틸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관용명으로 뭐라 하냐면 세컨더리 뷰틸이래요. 세컨더리 뷰틸.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tertiary 뷰틸이래요. tertiary 뷰틸.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아이소라는 쓰니까 뭐 알겠는데 요건 secondary하고 tertiary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요거는 뭐야? 차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 보면 탄소의 차수 나와 있죠. 자, 이걸 제 그림으로 이쪽으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탄소의 차수와 수소의 차수가 나오는데 차수라는 게 뭐냐면 그 탄소의 옆에 next neighbor에 next to에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는 애가 탄소의 차수예요. 그래서 이 탄소는 탄소가 옆에 하나밖에 안 붙었죠. 이 탄소는 탄소가 옆에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3차 탄소를 하는 거예요. 이 탄소는 뭐야? 탄소 옆에 하나, 두 개 탄소가 붙어 있으니까 2차 탄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해당 차수의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그냥 수소의 차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1차 수소에 해당하죠. 요거는 뭐야? 3차 탄소의
수소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3차 수소에 해당하고 이거는 뭐야? 2차 탄소에 그죠? 탄소 두 개가 next to에 붙어 있으니까 수소들이니까 2차 수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탄소들 뭐 4차 탄소도 넣을 수 있겠죠. H 대신에 C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탄소는 4차 탄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여기가 secondary 하면 뭐예요? 2라는 의미, 2. 그래서 이 secondary 하는 거는 2차를 의미하고 있고요. tertiary 하는 거는 3차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용기에 결합된 이 탄소가 보세요. 몇 차 탄소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탄소에 하나, 둘, 탄소가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몇 차 탄소? 이 탄소는 2차 탄소니까 secondary butyl. 2차 탄소를 가지고 있는 그 탄소가 작용기에 결합해 있습니다 하는 information, 정보를 주는 거고 여기서는 뭐야? 이 탄소는 몇 차? 하나, 둘, 셋. tertiary. primary, secondary, tertiary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 서열 접두어가 있어요. 그걸 따서 한 거예요. 그래서 tertiary butyl. tertiary butyl은 줄여가지고 T-butyl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T-butyl. 알겠죠? secondary 또 S만 해가지고 이탈릭시라고 S-butyl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tertiary였어요. 그래서 tertiary butyl 그룹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 이게 normal butyl하고 여기서 카메라 이쪽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normal butyl, isobutyl, secondary butyl, tertiary butyl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뭐가 있다? 뷰틸 그룹이 있어요. 펜틸 그룹은 뭐야? 더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근데 펜틸 그룹은 이렇게 구조식으로 뭡니까? 그 관용명으로 해서 알킬기를 잘 명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명명백 특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앞으로 반응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죠?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명명법 특강을 보시고요. 자, 바로 4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자, 맨 아래 보시면 4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요게 나와 있어요. 형태와 배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그 문제를 피트 시험에서 2013 대비 피트 시험에서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피트 시험에서 시험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형태라는 거하고 배위 또는 배열이라는 거하고 그 차이를 설명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저번에 1장 할 때 탄소 단일 결합은 어땠다고 했죠? 이렇게 이걸 회전이 자유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한 분자라도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야? 같은 화합물의 다른 형태들 이걸 해서 conformers 또는 뭐야? conformational isomers 이렇게 해서 형태 이성질체라는 용어 또는 형태체라는 용어 이런 형태로 이야기해요. 이번에 시험 나온 거는 conformational isomer라는 용어로 나왔어요. 보통 이제 아이소마라는 하면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물질이 아니고 같은 물질의 뭐야? 다른 형태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김준 선생, 같은 물질 이상하다. 어쨌든 인격체인데 같은 물질의 이 형태하고 뭐야? 이 형태하고 이 형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김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야?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물질의 다른 형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위가 다르다는 거는 구조 이성질체나 입체 이성질체 이런 아예 다른 구조를 이야기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뭐야?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을 때 서로 배위가 다른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위가 다른 거는 뭐야? 분자 연결 순서는 같은데 결합하는 방향이 공간적인 방향이 다른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는 H가 달려 있겠죠. 여기도 H가 달려 있겠죠. 그런데 요걸 뭐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을 이렇게 요 H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 결합이 다 깨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야? 절대로 형태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라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즉 화학 반응이 있으면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뭐야? 뭐가 아니다? 같은 분자에 따른 형태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배위 또는 배열을 가지는 다른 분자, 입체 이성질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틸과 메틸이 방향이 하나는 하늘로 향하고 하나는 뭐 비슷하면 하지만 땅으로 향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트랜스 이성질체를 하고요. 우리 시스 트랜스 배웠죠. 알키네스만 보통 배웠는데 이제 유기에서는 이렇게 고리 화합물에서 입체에서도 알케인에서도 나타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수평이지만 둘 다 땅으로 향하고 있죠. 요거는 공간적으로 결합한 방향이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는 시스 아이소마, 즉 시스 원쓰리 다이메틸 사이클로뷰테인, 요거는 트랜스 원쓰리 다이메틸 사이클로뷰테인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스트렌스 하면 무조건 알켄이 아닙니다. 알켄도 시스트렌스가 있겠지만 유기화학에서는 고리화합물, 즉 배위가 다른 이 구조를 시스트렌스를 하기도 해요. 물론 조건은 시황기가 2개 있을 때예요. 3개, 4개 있으면 시스트렌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챕터를 끝내요. 자, 이 챕터를 끝내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우리가 2장에서 뭘 배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유기에 폴드가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뇌에. 그래서 뇌에 폴드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폴드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일정한 구조예요. 이 장은 힘에 해당해요. 힘에서 분자의 힘, 그다음 분자 간의 힘 이렇게 2가지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분자들에 대해서 배울 때 그다음에 그 힘이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결합극성이나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자 당김 유발 효과, 전자 제공 유발 효과 나타나고 형식 전하에서 나타나는 힘도 있고 공명 구조 때문에 공명 안정화 되는 그런 힘 논리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자 간의 힘 이거는 극성 결합끼리 그다음에 또 비극성 결합끼리 나타나는 힘들도 있다는 거. 그죠? 그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챕터 3는 이제 구조, 힘, 에너지하고 구체적인 반응으로 넘어가요. 챕터 3는 그럼 뭐 했어요? 에너지 되겠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제목에 보시면, 에너지는, 분자에서의 에너지가 있고, 반응에서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요걸 2장하고 생각해 보시면, 2장에도 분자의 힘이 있고, 분자 간의 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는 분자에서의 에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분자 간에 무슨 짓을 해가지고 결합이 분해되어가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걸 반응이라고 하죠. 그 반응에서도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2가지를 따져보고 이제 실제로 가장 간단한 반응인 산염기 반응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 반응으로 다음 챕터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주요 용어들 여러분들이 요 표지 한 챕터의 표지에 보면 주요 개념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배우고 나서 비트림 스트레인이 뭐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뭐더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이 챕터를 배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에는 비트린 스트레인, 코리 스트레인, 사이클렉세인의 에너지, 반응의 정의, 친액체, 친전자체, 전해 상태의 활성화 에너지하고 산염기 전이 pK급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요 개념들이란 거예요. 요거 아시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반응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54페이지 봅시다. 자, 이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이제 입체 구조의 표현 방법 나와 있는데 유기화학 물질들이 입체로 되어 있는데 입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분자에서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루이스 구조의 축약이나 결합성 구조로 나타내 버리면 입체를 표현 못하죠. VS-EPR로 여러분들이 입체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어려우니까 이제 이게 도움이로서 2개의 입체 표현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이해하기 쉽고 하나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톱질 모형 구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기하학 같은 거에서도 익숙하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선으로 나타내는 거는 지면상에 있는 거고 검은색에는 지면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 점선색에는 지면 뒤로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톱질 모형 구조식 또는 쐐기형 구조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뉴먼트 형식은 여러분들이 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유기화학 말고는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요 앞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죠? 이 벤츠 같이 생긴 이 벤츠 마크 같이 생긴 이 중심이 탄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보름달 같이 하얀 요게 또 다른 탄소예요. 즉 탄소 2개를 정면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나타나는 입체 구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C에 우리가 H3, CH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걸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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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걸 어떻게 이렇게 돼 있겠죠. 자유회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걸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있을 때 하나는 점으로 하고요. 하나는 보름달로 해서 요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자유회전한다는 말은 디지털로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뚝뚝뚝뚝 끊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1도에서부터 360도까지 돌아가요? 연속적이겠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겠죠. 자유회전에 의해서. 근데 그걸 다 그리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에너지 차이가 나는 두 가지 형태를 골라와서 우리가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밑에 에테인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니,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뒤에 탄소, 보름달에 있는 탄소는 이 보름달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표면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요거는 뭐야? 요 안쪽에 있는, 이 점에 있는 탄소는 뭐야? 점에서 탄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수소는 뭐, 요렇게, 점에서부터 나갑니다 하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구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60도를 회전을 하면, 어떻게 60도를, 요 H를, 이거 잡고, 요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를 잡고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서, 요 뒤에 거는 그대로 있겠죠. H는 그대로 있는데, 요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거의 겹쳐지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완전히 겹쳐지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하기가 하니까 이렇게 조금 삐져나오게 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앞면을 이렇게 정면을 해가지고 완전히 가려진,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요거는 이제, 엇갈린 구조예요. 서로 엇갈려 있죠. 그래서 엇갈린. 요거는 가리운. 영어로 이거는 엇갈린 하면 staggered. S-T-A-G-G-E-R-E-D. 좀 어렵죠. 이거 술 먹고 비틀 그릴 때, staggered. He walked, he staggered, staggered like a drunken man. 이렇게 하면, 그가 술 퍼먹고, 갈짓자로 걷는 그런 폼,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stagger 쓰는데, 어쨌든, 엇갈리는 이런 형태란 말이 staggered예요. 그 다음에 가리우는 여러분들이 일식, 월식 하는 데 쓰는 E-C-L-I-P-S-E-D, eclipsed 하는 그 용어를 써요.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이 엇갈린이 annoying 이런 형태의 말도 있는데, 뒤에 용어를 써주니까, 영어 용어를 써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에너지가 같을까 다를까요? 선생님은 에너지 안정한 걸 여러분한테 요구합니까? 불안정한 걸 요구합니까? 교무실에 갔을 때 불안정한 걸 요구하죠. 이걸 요구해요. 이걸 요구하든지 요걸 요구하든지. 네,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 벌 받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불안정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불안정해? 네. 이렇게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질서 있게 보이는 이게 오히려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불안정하고 여기에도 안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즉, 같은 형태라도 형태가 바뀌면, 같은 분자에서 형태가 달라도,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델타 E라는 에너지 차이가 있겠죠? 이 델타 E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E를, 밑에 비틀림 스트레인, torsional strain 이래서, 비틀림 스트레인. 글자 그대로예요. 보세요. 비트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에너지 차이가 있겠죠. 이걸 바닥 상태, 이걸 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 그 두 개의 에너지 차이를 비트림 스트레인, torsion 하면 torture, 고문하다는 이런 의미죠. 틀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로 있어요. 비틀림 스트레인이라고 써요. 그래서 비틀림 스트레인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틀림 스트레인이 얼마나 나온다가 나와 있냐면 12kJ/몰만큼 나온다 했어요. 요거 지금 두 개 관계는 12kJ/몰.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 HH 하나가 그죠? 질서 있게 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가 얼마 정도 된단 말이에요? 4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 하면 12. 그렇죠? 각 세 개가 서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에너지가 10이다. 토탈합이 10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페인의 형태 에너지로 넘어가 봅시다. 프로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엇갈린 staggered form에서 그 다음에 eclipsed form으로 바뀌면 아까 저 논리로 따지면 H 한상 H 두 상이 겹쳐지는 데 따른 에너지는 얼마 정도 된다 했죠? 4하고 4가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요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메틀이 좀 더 크니까 부딪히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겠죠? 그죠?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 한 손에 하나 더 들고 한 손에 이렇게
뭐 책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으러 보세요. 힘들잖아. 그렇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의 형태 에너지 변화가 1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4 이게 6이 되겠죠. 그렇게 됐다는 게 그 밑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프로페인에 대해서. 그래서, H에서 CH3로, 즉, 등치가 커짐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다? 서로 간에 더 불안정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탄소 하나 더 해봅시다. 탄소 하나 더 해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뷰테인의 형태들에 대해서 나와요. 뷰테인의 형태도 무한대로 있겠죠. 돌아가면서 무한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형태들만 우리가 용어를 쓰고 이야기를 해요. 크게는 뭐가 있어요? 크게는 요렇게 엇갈린 형태 지금 세 가지하고 가리온 형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야? 이 세 가지는 뭐야? staggered form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뭐야? eclipsed form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뭐 기본 유기에서는 잘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써먹어요. 일반 유기나 이제 시험 수준에 배우면 안티 형태하고 고시 형태 사이에 에너지 차이 이런 걸 써먹기 때문에 staggered form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거는 anti staggered form 이거는 뭐야? 고시 staggered form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규정을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엇갈린 폼도 staggered 폼도 또 다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안티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덩치 큰 그룹 두 개가 뉴만2 형식으로 했을 때 제일 반대 방향으로 180도로 놓인 상태를 안티 형태라고 해요. 이때가 덩치가 제일 큰 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일 어떻게 해요? 안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바닥 상태. 자, 그 다음에 가리온 폼이 되게 되면 당연하게도 불안정해지겠죠. 자, 이게 왜 16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보세요. 이게 6이라고 했잖아요. 메이트라고 H하고 12죠. 그 다음에 이게 HH 부딪힐 때 얼마나 했죠? 4 했죠. 그러면 16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6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스테가드 폼, 안티폼보다는 이 가우시 스테가드 폼이 조금 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틸이 서로 가까이 있잖아. 그럼 이게 똑바로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겠지만 요렇게 됐을 때는 아주 불안정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요 두 개가 약간 부딪혀요. 서로.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가우시 스테가드 폼은 안티폼에 보다는 3.8 정도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불안정한 거는 덩치 큰 두 개, 메틸 두 개가 서로 겹쳐 있는 거겠죠. 그거는 엄청 높아서 2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럼 대충 이게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했죠? 8이죠. 이건 얼마 정도? 12kJ/mol 정도의 에너지 불안정성이 메틸 부딪힐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eclipsed form에서. 요거는 똑같아요. 고시 스트레인하고 윗 방향만 다르지. 방향 다른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슬이 자유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형태가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형태들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래서 펜테인 넘어가면 좀 더 심해지겠지만 기본 뷰테인의 이 골격 원리 가지고 다 풀어내면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슬에서 자유회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면 뭐도 다르다? 에너지가 다르다. 그 중에서 스테가드 폼, 즉 엇갈린 폼이 더 안정하고 그 스테가드 폼 중에서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덩치가 큰 그룹이 몰래 떨어지는 안티 스테가드 폼이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요거는 좀 쉬었다 합시다. 56페이지는요.